오늘 신문입니다. 중앙일보로 시작하죠. 자,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 이미 디플레이션 초기에 와 있다는 경제부총리. 우리나라 거시경제 키를 쥔 두 경제수장, 엇갈린 분석을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경제 안전한 걸까요? 신문에서 전문가 30명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60%가 D의 공포,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30명 중에 18명이 가능성이 있거나 아주 크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디플레이션이 뭐냐면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데 경제 성장도 마이너스가 되는 경제 활동이 침체되는 현상을 뜻합니다. 수요가 감소하고 물가가 하락하면서 저성장의 터널에 들어가면서 결국 경제 활동 인구의 소득이 전체 감소해 다시 모든 것이 반복되는 무서운 현상인데요. 일본의 경우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부르는 이 디플레이션을 우리가 좀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진단해 본 것입니다. 일단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고요. 노동 인구가 감소하며 가계부채 부담이 증가하고 기업의 성장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이 부분에서는 비슷한 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자산 거품이 붕괴되지 않거나 경기 활성화 대책 드라이브가 강경하게 걸리고 있다는 점은 차이점입니다. 단순한 원화 강세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다라는 주장도 일각에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상황을 좀 정리해보면요. 돈을 계속 풀고 있음에도 22개월째 물가 상승률이 0에서 1%대인 점은 뭔가 불안한 조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일본의 디플레이션을 반면교사 삼아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담배값은 올리면서 흡연은 이렇게 고삐를 죄고 있는데 술에 대해서는 관대하다라는 지적입니다. 금주구역 지정이라든지 또 공공장소 음주 제재, 번번이 좌절이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 표를 좀 살펴보시죠. OECD 주요 국가의 고위험 음주 유병률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셨을 때 병이 날 수 있는 확률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14%,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과 독일, 호주와 비교했을 때는 거의 2배 가까운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 규제 법률은 계속 실패했습니다. 서울시 공원 금주 법제와 또 경포대 음주 규제 등 모두 좌절이 되었죠. TV 광고도 술에 대해서는 더 관대했죠. 담배는 흡연 장면을 노출할 수가 아예 없지만 술은 오전 7시에서 오후 10시만 피하면 부분적으로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20조 원입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로 인한 피해도 참 많았죠. 자, 고민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한국일보입니다. 사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사진을 좀 보시죠. KTX 내에 설치된 수유시설입니다. 아이의 기저귀를 갈기 위해서 이렇게 받침대를 펴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돌보라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자, 이 공간, 이 두 개도 열차에 단 2곳밖에 없습니다. 자, 밑에 사진은 서울역 3층에 마련된 수유실의 모습입니다. 덜렁 의자 2개만 놓여 있고요. 기저귀 교환대도 없습니다. 그나마 KTX니까 이렇게 수유시설이 있었다고 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호의 절반을 차지하는 구형기차 또 무궁화호에는 아예 수유실이 없었습니다. 이번 귀성길에 아이를 업고 수유실을 찾았던 부모들은 발만 동동 굴렀다라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코레일 측은 기존 설비를 고치려면 돈이 많이 든다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육아의 어려움을 배려하는 시설이나 문화가 그 사회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의 성숙도는 이 정도였습니다. 자, 다음은 뱃살에 관한 뉴스입니다. 경향신문인데요. 이번 추석 기름진 음식 많이 먹었죠? 꽤 늘어난 뱃살 어떻게 빼야 할까요? 저도 참 걱정인데요. 빨리 걷기 30분, 또 윗몸 일으키기 10분 이렇게 꾸준히 6주를 해야지 1kg을 겨우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냥 음식을 좀 적게 먹을 걸 그랬다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운동이 좋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근육 운동입니다.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계단 오르기 이렇게 돼 있는데요. 몸무게가 70kg이라면 윗몸 일으키기를 10분 하면 101kcal.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는 49kcal. 계단 오르내리기는 67kcal 이렇게 소모가 됩니다. 직장에서도 10분씩 시간을 내서 해도 좋을 것 같죠? 자, 뱃살은 주로 지방이 쌓이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야 하는데요. 산책은 1시간에 246, 조깅은 585, 빨리 걷기가 370, 줄넘기가 585로 가장 많이 소모가 됩니다. 1시간을 한다면 금세 지쳐서 이렇게 줄넘기까지 고강도 운동을요. 배고픔을 강하게 느껴서 더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한 강도로 1시간을 할 수 있는 빨리 걷기나 산책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는 이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병행할 것을 조언합니다. 근력 운동으로 절대 근육량이 많아지면 기초대사량이 높아져서 유산소 운동도 더 효과를 보기 때문이죠. 천고마비의 계절이지만 바깥에서 운동하기도 좋은 계절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평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위한다면서 이렇게 복지부가 흡연자에게 세금이라고 적힌 깡통을 내밀었습니다. 흡연자는 죄를 터는 듯 이렇게 동전을 털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뒷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뒷골도 땡긴다라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스트레스를 무척 많이 받은 모양입니다. 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올리지만 A형과는 이에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자, 일부에서는 담배 사재기에도 들어간 사람이 있다고 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담뱃값이 정치 쟁점으로까지 이어질 분위기인데요. 진행 상황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신문이었습니다.